최근 트럼프의 충격적인 한국 발언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We will tariff them. That's reciprocal, back and forth. Whatever they tax us, we will tax them. 이러한 관세 압박과 정치적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여기 꿋꿋이 한국을 향하는 한 미군 장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와서 충격을 받고 이제는 정말 한국 없이는 살 수 없게 돼버린 그녀의 진짜 속사정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의 특별한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리오니 손필드예요. 26살이고 올해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텍사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지의 나라나 다름없었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6.25 전쟁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흑백 영상이 전부였지요. 제가 한국행을 자원한 이유는 명확했어요.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사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면서 미국과 아시아의 관계에 관심이 생겼고 특히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면서도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있어 안보 전문가로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1년간의 한국 파견은 제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교수님들이 조언해 주셨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제 기대와 달랐어요. 정말 한국에 간다고? 북한이랑 맞닿아 있는 그 위험한 나라?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어마다 점점 높아졌어요. 전화상으로도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눈에 선했어요. 저는 가방에 제복을 정리하면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깔끔하게 접힌 녹색과 황토색 옷가지들이 그동안의 모든 훈련을 떠올리게 했어요. 지난 4년간의 사관학교 생활과 힘든 훈련 과정, 그리고 마침내 장교로 임관한 그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제 군 장교예요. 이게 제 임무니까요. 게다가 한국은 생각보다 안전한 나라라고 해요. 어머니와 통화를 마치자마자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제 친구 리사였어요.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지만 그녀의 가치관은 가끔 답답하기도 했죠. 한국이 정말 후진국이라고 들었어, 리사가 말했어요. 그들은 일본이나 중국에서 그저 베껴서 성장한 거라고. 우리 사촌이 거기 갔었는데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했어. 게다가 인터넷도 굉장히 느리고 영어도 통하지 않는다더라. 브리오니, 넌 그곳에서 어떻게 지낼 생각이야?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 주 내내 주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을 들려주었거든요. 출발을 앞두고 마련된 송별회에서도 선배 장교들은 전쟁 위험이 상존하는 긴장된 나라라거나 선진국의 편의시설을 기대하지 말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리사,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직접 가봐야 알 것 같아. 선입견 없이 경험해보고 싶어.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도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그날 밤 출발을 앞두고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 정말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위험할까? 늘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곳일까? 모든 것이 구식이고 불편할까? 문화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 제 한국어 실력이라곤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뿐인데. 의사소통은 어떻게 해야 할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무거운 짐가방과 함께 공항으로 향했어요. 부모님과 친구들이 배웅을 나왔고 마지막 포옹을 나누었어요. 꼭 전화해. 그리고 조심해야 해. 어머니의 걱정 어린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드디어 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14시간이라니. 한자리에 앉아있기에는 참으로 긴 시간이에요. 시간을 때우기 위해 영화 3편을 봤고 한국 여행 가이드북도 훑어보았어요. 가이드북에 나온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4번째 영화를 보던 중 옆자리에 앉은 중년 신사분이 눈에 띄었어요. 그분은 셔츠 주머니에 기자 신분증을 달고 계셨어요. 한국에 처음 가시는군요. 그분이 제 제복을 보고 물으셨어요. 네. 제가 대답했어요. 첫 해외 임무예요. 많이 긴장되네요. 그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미셨어요. 전 자카라이아 위테커라고 합니다. 동아시아 뉴스를 취재하는 특파원이지요. 15년째 이 지역을 오가고 있답니다. 그는 태블릿을 보여주시며 화면에 나온 뉴스 기사를 가리키셨어요. 흥미로운 시기에 가시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의회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언급했거든요. 무역 문제로 언짢아하고 계십니다. 화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보다 4배나 높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배나 높다고요?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매긴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관세를 매길 것입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제가 놀라서 여쭤봤어요. 한국이 정말 그런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나요? 자카라이아 씨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아니에요.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어서 대부분의 상품은 관세 없이 거래돼요. 대통령의 주장은 과장된 면이 있지요. 사실 양국 관계는 매우 복잡해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워싱턴의 일부 인사들은 한국이 이제 충분히 경제력이 성장했으니 자국 방어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왜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는데 돈을 허비해야 하는가? 라는 식이지요. 이런 문제들이 제 임무에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마도요, 자카라이아 씨가 진지하게 대답하셨어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정치적 긴장이 실제로 어떻게 느껴지는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연락처를 교환해요. 제가 한국 문화와 정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나눠드릴 수 있고 당신의 경험도 제 기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감사히 명함을 받았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정치적 긴장이 제 임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어요. 저는 정치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제 임무는 단순해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군사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죠. 자카라이아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젊은 장교님께서 직접 보고 경험하시면 아마 많은 편견이 깨질 거예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니까요. 저는 비행기 창문 밖으로 아래에 펼쳐진 솜털 같은 흰 구름을 내려다봤어요. 마치 푸른 바다 위에 떠있는 커다란 솜뭉치 같았어요. 비행기가 계속 서쪽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임무가 실제로 어떨지 궁금했어요. 한국이 사람들이 말했던 그런 후진국일까요? 아니면 제가 생각지도 못한 모습일까요? 그리고 1년간의 이 임무가 제 군 경력과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하자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곧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거예요. 불안함과 기대감이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준비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곳은 정말 거대했어요. 천장은 높이 솟아있고 커다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디지털 스크린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정보가 번쩍이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이게 정말 한국인가? 싶었어요. 모두가 말하던 후진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와, 이게 정말 한국인가요? 헤어지기 전 자카라이아 씨와 전화번호를 교환하며 말씀드렸어요. 그는 미소 지으셨어요. 공항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공항은 방문객들에게 보여주는 국가의 얼굴일 뿐이잖아요. 실제 한국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미 관계가 조금 미묘해졌으니 정치적 대화를 나눌 때는 주의하세요. 알겠어요. 연락드릴게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출구로 향했어요. 밖에서는 젊은 장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는 저와 같은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에는 통신부대 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손필드 대위님, 저는 오리온 프레스콧 중위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깔끔하게 경례를 했어요. 기지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았고 차는 출발했어요. 운전하는 동안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바깥을 보았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우리는 구름에 닿을 듯한 번쩍이는 고층 빌딩들을 지나갔어요. 도로는 매끄럽고 넓었어요. 깨끗한 버스와 전철이 빠르게 지나갔고 사람들은 대부분 제 것보다 더 최신형으로 보이는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바쁘게 걸어다녔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프레스콧 중위에게 말씀드렸어요. 다들 한국이 많이 다를 거라고 했거든요. 그가 웃으셨어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위험하고 구식일 거라고 들으셨죠? 저도 처음 발령받았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흙길과 작은 오두막집들, 그리고 북한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을 상상했죠. 정확해요. 제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말했어요. 그런 곳이 아닌가요? 전혀 다르답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 기술을 갖춘 도시 중 하나예요. 여기 인터넷은 미국보다 2배는 빠르고 지하철 시스템은 뉴욕보다 더 깔끔하고 잘 구축되어 있어요. 그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공유하고 있는 10대들을 가리켰어요. 요즘 미국과의 관계는 어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뭔가 달라진 게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오리온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긴장이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군대 내에서는 크게 체감하지 못해요. 한미 동맹은 오랜 역사가 있거든요.
단기적인 정치적 발언으로 흔들릴 만큼 약하지 않아요. 우리는 밝은 간판이 있는 상점과 식당들로 가득 찬 거리로 접어들었어요. 열린 창문으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감칠맛 나는 냄새가 모두 어우러져 있었어요. 배고프신가요? 오리온이 물었어요. 한국 음식은 정말 끝내줘요. 한번 맛보시면 떠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기지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도시의 조화로움에 감탄했어요. 곡선 지붕이 있는 고풍스러운 사찰들이 유리로 된 현대적인 사무실 건물 옆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나무가 가득한 공원들이 주택가 사이에 푸른 쉼터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안전은 어떤가요? 어머니의 걱정이 생각나서 여쭤봤어요. 북한과 가까워서 위험하진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서울은 아마 대부분의 미국 도시보다 더 안전할 거예요. 범죄율이 매우 낮아요. 여성들이 한밤중에도 걱정 없이 혼자 걷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북한에 관해서는 맞아요. 아직 휴전 중이지만 이건 한국인들의 일상은 변함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본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기지에서 생활은 어때요? 저는 1년 임무로 왔는데 적응하기 쉬울까요? 제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문화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미군들은 금방 적응해요. 기지 내에는 한국어 수업도 있고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리고 내일부터 김민지 대위라는 한국군 장교와 함께 일하게 될 거예요. 그녀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한미합동훈련을 담당하는 뛰어난 군인이에요. 우리는 기지 입구에 도착했고 저는 나란히 펄럭이는 미국과 한국 국기를 보았어요. 그날 저녁 제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수천 개의 불빛이 마치 땅으로 내려온 별처럼 반짝였어요. 리사가 했던 화장실에 대한 말이 생각나 웃음이 나왔어요. 제 화장실에는 온열 변기 시트와 여러 가지 물줄기 옵션 그리고 세련된 제어판이 있었어요.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한 것과 완전히 달라요. 정말 현대적이고 깨끗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서의 첫 월요일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부터 한국 군인들과 함께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솔직히 조금 긴장되었어요. 만약 그들이 미국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혹시 저를 약하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인한 긴장감이 훈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걱정됐어요. 훈련장은 정말 넓었어요. 장애물 코스와 달리기 트랙이 갖춰져 있었어요. 약 20명의 한국 군인들이 완벽한 열을 맞춰 서 있었는데 그들의 제복은 구김 하나 없이 깔끔했어요. 모두 진지하고 강인해 보였어요. 한국인 장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녀는 제 키와 비슷했고 짧은 검은 머리에 밝고 총명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손필드 대위님? 저는 김민지 대위입니다. 합동훈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최대한 똑바로 서려고 노력하며 말씀드렸어요. 당신의 팀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대돼요. 아침 훈련은 달리기로 시작되었어요. 저는 달리기를 잘하는 편이에요. 미국에서는 제 부대에서 최고였죠. 하지만 3km를 달린 후에도 한국 군인들은 몇 시간이라도 더 달릴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이미 숨이 가빠오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민지 대위가 제 옆에서 조깅하며 물었어요. 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어요. 여러분 모두 정말 대단한 달리기 실력을 갖고 계시네요.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저희는 매일 훈련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 저희의 생활 방식이니까요. 달리기 이후에는 장애물 코스가 이어졌어요. 저는 한국 군인들이 벽을 오르고 진흙 웅덩이를 건너뛰고 철조망 밑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경외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어요.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를 완벽하게 도우며 함께 일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민지 대위와 함께 앉았어요. 우리 둘 다 밥, 국, 그리고 반찬이 담긴 쇠로 된 식판을 받았어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는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으려고 시도하며 말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는 이유가 뭔가요? 북한 때문인가요? 민지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죠. 아시다시피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우리의 정신에 있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왔거든요. 어떤 도전이요? 저는 드디어 김치를 입으로 가져가는데 성공하며 물었어요. 매콤하면서도 정말 맛있었어요. 6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한국 전쟁 이후 우리 도시들은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굶주렸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려 했어요. 지금의 현대적인 한국을 보면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저희를 보세요. 민지 대위는 눈빛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나며 계속했어요. 스스로를 일으켜 세계 10대 경제 강국 중 하나가 되었어요. 삼성, 현대, LG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외교적으로 대답했어요. 정치적 발언은 정치인들의 몫이에요. 우리 군인들은 동맹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해요. 한미 관계는 한 사람의 발언보다 훨씬 깊고 오래됐어요. 훈련 후 지호라는 젊은 한국인 남성이 기지 입구에서 저희를 맞이했어요. 그는 미국 군인들을 위한 통역사이자 문화 가이드로 일하고 있었어요. 손필드 대위님, 오늘 훈련 잘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는 밝은 미소로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몇몇 사람들과 광장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함께 하시겠어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 중 하나거든요. 피곤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시장은 색상과 소리, 그리고 제가 경험해본 가장 놀라운 냄새들의 향연이었어요. 밝은 조명 아래 수백 개의 음식 노점이 좁은 통로를 따라 늘어서 있었어요. 할머니들은 커다란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저었고 아저씨들은 파가 들어간 부침개를 뒤집고 있었어요. 곳곳에서 사람들은 작은 의자에 앉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게 뭐예요? 저는 매운 소스에 들어있는 주황색 떡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떡볶이예요. 지호가 말했어요. 매운 고추장 소스의 쫄깃한 떡이에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것은 제가 먹어본 것 중 가장 매운 음식이었지만 너무 맛있어서 멈출 수 없었어요. 저희는 조금씩 모든 것을 시도해보았어요. 만두, 해물파전, 그리고 야채가 섞인 국수까지요. 그날 밤 늦게 우리는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자정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도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이 여전히 밖에 있었어요. 여성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혼자서 휴대폰을 보며 걷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석 달이 지나자 이곳이 마치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몇 가지 한국어 단어도 배웠고 친구도 사귀었고 매운 음식에도 익숙해졌어요. 자카라이아 기자와도 가끔 만나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며 그의 기사에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민지 대위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순식간에 흠뻑 젖었어요. 아이고 하필 이때.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한국은 장마철이 되면 이렇게 갑자기 비가 쏟아져요. 잠깐 어디 들어가서 비 좀 피해요. 우리는 근처 작은 분식집으로 뛰어들었어요. 아늑한 느낌의 동네 식당이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손님은 몇 명 없었고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아이고 비를 많이 맞아부렸네. 할머니가 우리를 보자마자 말씀하셨어요. 군인 아가씨들이 이렇게 비를 맞으면 어쩌나. 어서 들어와 여기 앉아. 민지가 웃으며 저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할머니께서 들어오라고 하세요. 한국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을 잘 챙겨주시는 편이에요. 우리는 감사히 자리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수건을 가져다 주시고는 주방으로 서둘러 들어가셨어요. 여기 한국 할머니들은 자기 손주 대하듯 다른 젊은 사람들도 챙겨주세요. 민지가 말했어요. 특히 군인들에게는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죠. 많은 어르신들이 전쟁을 겪으셨거든요. 곧 할머니는 2그릇의 라면을 가져오셨어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빨간 국물 속에는 계란과 파가 둥둥 떠 있었어요. 비 오는 날엔 역시 뜨끈한 라면이지. 할머니는 우리 앞에 라면을 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서 먹어.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민지가 저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할머니께서 비 오는 날에는 뜨거운 라면이 최고라고 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날씨에 맞는 음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약식동원이라고 음식이 곧 약이라는 말도 있어요. 라면을 먹으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미국 생활에 대해 말했고 민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사실 군인이 되려고 항상 계획했던 건 아니에요. 민지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 용사셨는데 그분 이야기를 듣고 나라를 지키는 일의 매력을 느꼈죠. 저도 비슷해요. 제가 대답했어요. 제 가족에는 군 경력이 없었지만 저는 항상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 걱정했지만 지금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할머니는 가끔 오셔서 라면 더 먹겠냐고 물어보시고 우리가 괜찮다고 하면 아이고 젊은 아가씨들이 이렇게 조금 먹어서 어떻게 힘을 내나라며 걱정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같아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항상 더 먹으라고 하시거든요. 라면을 다 먹고 비가 좀 잦아들었을 때 우리는 계산을 하려고 했어요. 민지가 지갑을 꺼내자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 돈은 무슨 돈. 나라 지키는 우리 군인들한테 라면 한 그릇 대접 못할까? 민지가 저에게 번역해 주었어요. 저는 깊이 감동받았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했어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 미국 아가씨가 한국말을 하네. 정말 예쁘구나. 우리는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밖은 이제 보슬비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와 자카라이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것을 직접 느꼈죠. 시간 되시면 이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자카라이아의 전화에 잠에서 깼어요. 브리온이 혹시 어제 분식집에서 사진을 찍었나요? 그가 물었어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제가 물었어요. 흥미로운 일이 있어요. 누군가 할머니 분식집에서 미군과 한국군 장교가 라면을 먹는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엄청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 주인공이 당신과 민지 대위인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빨리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저와 민지가 할머니 분식집에서 라면을 먹는 사진이 여러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있었어요. 사진에는 비 맞은 미국 한국 군인들에게 라면 대접하는 따뜻한 정 같은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다른 손님이 몰래 찍은 것 같아요. 요즘 한미 관계가 약간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런 따뜻한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자카라이아가 설명했어요. 그날 오전 지휘관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손필드 대위, 그분이 조금은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침부터 전화가 끊이질 않네요.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 괜찮다면 응해주시겠어요? 군 홍보 차원에서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수락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두 나라를 연결하는 작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자카라이아와 함께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들은 주로 제가 한국에서 느낀 점과 할머니와의 만남에 관해 물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많은 선입견이 있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친구들은 한국이 후진국이고 위험하다고 했죠. 하지만 와보니 정반대였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정이라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건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이었죠. 인터뷰 이후 한국인들이 저를 거리에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가볍게 인사를 건네고 또 어떤 분들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셨어요. 가끔은 길거리에서 음식을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택시 기사님은 요금을 받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미군들이 요즘 SNS 스타가 됐네, 오리온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미군의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한국을 더 이상 파견지가 아닌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민지와 지호 같은 한국인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제 선생님이신 박 선생님은 제 서툰 발음에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말에는 지호의 안내로 서울 밖으로 여행을 다녔어요. 오래된 궁궐과 산속의 사찰까지 다양한 곳을 방문했어요. 그런 여행 중 하나에서 메이브 오리엘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녀는 15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온 미국 여성이었는데 저처럼 군 장교로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2년만 있다가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그녀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의 안전함, 효율성,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에 매료되었죠. 미국이 그립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가끔은요, 그녀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제게 미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었어요. 안전함, 효율성, 공동체 의식이요. 여기서는 이웃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나눠주고 제가 아프면 누군가 확인하러 와요. 이런 유대감은 미국과는 달라요. 다른 미국인들도 비슷한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퀸시 베네딕트는 예전에 군정보 분석가였는데 지금은 삼성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자카라이아가 소개해 주었는데 그는 한국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기사를 쓰려는 자카라이아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기회의 땅이에요. 퀸시가 말했어요. 경제는 역동적이고 기술 분야는 활발하며 한국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어요. 게다가 그가 쑥스럽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특히 삼겹살은 제 소울푸드입니다. 저는 박장대소하며 웃었어요. 이제 슬슬 저는 한국에서의 임무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죠. 미국으로 돌아가 다른 부대에서 근무할지 아니면 한국에서 임무를 연장할지 말이에요. 동료 군인들은 대부분 임무가 끝나면 미국으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저는 망설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너무 소중했고 아직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았거든요. 결정하기 어려웠던 저는 자카라이아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9개월 동안 저는 그와 정기적으로 만나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었고 그는 이제 좋은 친구이자 멘토가 되었어요. 마음이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요. 자카라이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이미 한국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당신과 같은 군인이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그날 밤 제 전화가 울렸어요. 미국에 계신 부모님이었어요. 브리온이 어떻게 지내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잘 지내요, 엄마. 사실 한국에서 계속 근무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놀랍게도 부모님은 이제 이해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틀렸던 것 같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네가 보낸 사진들과 이야기들을 들으니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인 것 같아. 그리고 내 SNS 인터뷰도 봤단다. 우리 딸이 두 나라의 우정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 경험이 가족의 편견까지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근무를 2년 더 연장했어요. 이 기간 동안 저는 한국어를 더 배웠고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민지와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우리는 함께 한미 군사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자카라이아는 저희의 노력을 다룬 특별 기사를 써서 미국과 한국 독자들 모두에게 알렸고 이것은 양국 관계 개선에 작은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민지, 지호, 자카라이아와 함께 삼겹살 식당에 모였어요. 우리는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소주라는 한국 술을 나눴어요. 자, 건배하자고. 브리오니를 위하여. 지호가 잔을 들었어요. 그저 이방인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지만 가족이 되어 떠나는 브리오니를 위해. 모두가 잔을 부딪히는 동안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꼭 돌아올게요. 제가 약속했어요. 한국은 이제 제 일부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에서의 3년이 이렇게 끝이 나다니 믿기지 않는다. 처음에는 단지 1년짜리 임무였고 많은 편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제2의 고향과 평생 친구들을 얻었다. 처음 가졌던 후진국 위험한 나라라는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현대적이고 안전하며 무엇보다 정이 넘치는 나라를 발견했다.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내 마음의 일부는 항상 이 한국 하늘 아래 남아있을 것이다. 일기장을 닫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오랜 인연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처음엔 후진국일 거라 예상했지만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강한 시민의식, 그리고 정의라는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 한국에 푹 빠져버린 미군 여성 장교의 이야기였네요. 한 번 발을 들이면 결코 떠날 수 없는 대한민국.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학감동이었습니다.